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김유미 팀장님 또 한지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국내 증시 급락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고 네,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는데 우선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을 끌고 왔던 주체가 반도체주였는데 요즘에 이쪽에서 노이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들 뭐 아시다시피 애플이 이제 메모리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동시에 중국 CXMT한테 메모리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미국 정부에도 요청하는 등 관련된 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픈 AI까지 상장을 연기한다는 이 썰도 돌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주, 전 세계 주소주들의 반도체주들의 수급 이탈, 다시체 유입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증시 전반에 걸쳐서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게 지난주에 그 주된 하락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오픈 AI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제 AI 인프라주들이 좀 하방 압력을 받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수급 쏠림, 이 신규 상장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양면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AI의 상장 연기 설에 대해서 다들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요즘에 주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재료들은 가급적이면 좀 안 좋게 해석하려는 게 최근에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AI의 상장 연기는 어디까지나 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상장 연기설 이야기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됐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주가를 보면은 그게 $22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50대 고점 대비 30% 빠지면서 생각보다 흥행이 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거 오픈AI 뭐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가 됐건 간에 거대한 꿈을 가진 더 큰 꿈을 가진 우주 관련 테마주도 이 정도 흥행밖에 못했는데 오픈AI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우려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투자은행 IPO 부서랑 그다음에 샘 올트만이랑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 의견 부서들에서는 이거 $1조 힘드니까 우리 밸류 좀 낮춰서 상장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샘 올트만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정도는 $1조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게 좀 상장 연기설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추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오픈AI가 상장 연기하면 좋은 점이 있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수급 부담.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페이스X 말고 더 고민이 됐던 게 연말에 오픈AI랑 엔스로픽 이 두 개가 거의 각각 $1조 합쳐서 $2조 밸류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보다 연말에 주식시장의 체력들이 저는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2조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도 증시에서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은 한 번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수급 부담을 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한번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정리는 해주셨고요. 다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PC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예상치에 부합해서 안도했다, 그냥 확인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PC 발표하기 전에 이미 CPI를 통해서 이제 헤드라인 숫자 같은 경우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우려감들을 완화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중순에 발표될 6월달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국제 유가의 하락분을 이제 반영하면서 헤드라인 숫자가 이제 둔화가 되게 되면은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럼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였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진정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이야기를 또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주말 사이에 좀 노이즈가 있었다가 개장 전에는 좀 빠졌죠. 합의가 네.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랑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네.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관련된 노이즈들이 유가에는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전보다는 민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과 이란 간에 MOU를 맺으면서 합의를 이루었고, 그리고 관련돼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30일 날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옛날처럼 뭔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해결점을 찾아간다라고 보면은 점차적으로 관련된 이슈의 민감도는 좀 약화될 수 있고, 오히려 공급에 대한 이슈들로 옮겨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우려가 높았지만은 사우디가 이제 원유 선적을 재개하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라크가 오펙을 탈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슈는 노이즈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네. 어떤 유가의 방향성에 있어서 추세를 바꿀 만한 이슈로서는 점차적으로 이제 약화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민감도가 좀 높지는 않은 모습들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좀 공급 쪽으로 그렇죠, 이제. 시선이 좀 옮겨간다라고 짚어주신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투자 전략 가져가 볼까요? 지금 뭐 전략 가져가는 게 어렵죠. 하루하루 변동성들이 이렇게 크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반도체 중심의 기존 포트폴리오 유지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여기서 반도체 말고 네. 다른 쪽에서 내가 좀 더 그 수익률을 제고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순환매 플레이도 포트야 20-30% 정도 자금으로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빠지면서 그 빠지는 주된 그 주역들이 반도체인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 한동안 주가 조정이 심했던 MLCC, 네. 삼성전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그다음에 현일렉, 전력기기 이런 업종들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 그 과도하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들의 주가나 그다음에 펀더멘털이나 그다음에 가치 대비 과도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뭐 코스닥도 있겠지만 코스피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제 MLCC나 IT 하드, 그다음에 전력기기 혹은 바이오 이런 업체들 이번 주에도 중간중간에 순환매 기회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 높은 거는 저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게 하방만 있다라는 거 아닌 걸 알게 됐잖아요. 네. 위로도 변동성들이 상방 쪽으로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중간중간에 그 시장들은 회복하는 과정에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서 그냥 뭐 그 주식 내에서 자금을 그 비중을 조절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지금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현금은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있으면 네.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혹은 다음 달에 있을 변동성 장세에 충분히 활용해도 될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도 저는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코스닥이 대략 2%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주가 그동안 빠진 거 보면은 네. 거의 대참사였죠.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었는데 코스닥 역사상 고점 대비 30% 빠졌던 게 거의 버블 붕괴 때랑 그 2차 전지 버블 붕괴 2023년도 그다음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정도가 그다음에 그 최근에 상호 관세 쇼크 작년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외부 충격이나 버블이 붕괴됐을 때 코스닥이 고점 대비 30% 빠지는데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그것도 역시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저는 심했다라고 좀 보고 있죠. 네. 다들 이제 코스닥 조금만 올라가면은 코스닥 팔고서 반도체로 옮겨가는 그 움직임들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들어갈 만하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재료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어차피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는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혹은 실적보다는 기대감. 네. 정책 기대감 움직이는데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아마 조만간에 오늘 오전 중에 발표할 그
천조 원대 뭐 3대 네. 균형 메가 프로젝트 이것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그 물꼬로 터질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닥 더 이상 우리가 그 도외시하지 말자, 네. 소외하는 그 주식으로 취급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한 3%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도 좀 유입되고 네.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기대해 볼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일정들 뭐 주목할 이벤트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어떤 거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2개 정도만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예정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이것도 뭐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6월 초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 기폭제가 됐던 게 5월 고용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연준의 긴축 우려를 자극시키면서 금리가 급등했고 증시가 그로 인해서 조정의 명분을 충분히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미뤄봤을 때 고용에 대한 경계 심리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준의 지금 정책의 초점은 이번에 6월 FOMC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이고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저희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유가를 포함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이전보단 나아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6월 고용 쇼크의 영향은 저는 뭐 그 고용 이 서프라이즈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뭐 개인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의 수출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한국 수출은 1일날 발표되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들 주목하는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전체 수출보다는 반도체 수출. 네.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끌고 가는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수출이 과연 100%대 중후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참고로 그 5월 달께 160% 정도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150%대 이상 나와줘야지 시장이 반도체 업황 여전히 좋구나. 피크아웃 아직 멀었다. 이런 식의 안도감들을 조성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수출, 그 안에서 전체 수출 실적보다는 반도체 수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반도체 수출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확인해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